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솔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혼 사건 할 때 가장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보전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이미 너무 많이 강조한 바 있는데,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혼 사건 진행을 하고, 그래서 어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가 확정이 돼서 그 가압류로 본압류로 이전을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강제 경매를 넘겨서 재산분할금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제 케이스들, 사례들과 함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압류를 해놓거나 가처분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보통입니다. 이혼 사건을 할 때 재산분할금이 얼마가 몇 억이 걸려 있는데 보전 처분을 하지 않고 본안을 진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재산은 어디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현금으로 남겠죠. 누군가가 그거를 매각해버리면 자기가 그 매각 대금을 받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이게 뭐 어디로 이동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현금은 사실은 어디로 가버리기 쉽죠. 왜냐하면 현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현금을 보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은닉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대방이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 무조건 가압류나 가처분이 우선인 거지, 결국에는 뭐 팔더라도 그 돈이 남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전처분이 정말 중요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말씀을 다시 드린 거고,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보전처분을 해놓고 본안을 진행하는 경우, 왜냐면은 사실 2년 정도 걸려요, 여러분. 요즘 이혼 사건이 1년 6개월은 반드시 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기에 조정해서 잘 되는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1년 반 정도는 항상 늘 기본적으로 기다리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억 5천만 원을 이제 가압류를 시켜놨어요, 이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2억 2천만 원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그 2억 5천을 가압류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본압류로 가져와서 강제 경매를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설명드렸던 그 강제 경매,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매각기일이 지정이 되고 뭐 낙찰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만약에 아파트면 또 낙찰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건 뭐 20% 유찰됐다 이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매 넘겨도 결국에는 그 재산분할금을 보전받으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방들이 만약에 협조가 좀 잘 되는 분들이면 결국에는 이 가압류를 우리가 나중에 해제해주게 되고, 이제 내가 이거 집을 세를 놓을 건데 가압류가 돼 있으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전세 잔금 들어오는 날 우리가 가압류 반드시 해제시켜 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러면 그날 우리는 잔금을 받은 것과 동시에 가압류 말소를 해주고, 약간 이런 식의 해결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어디서 뭐 신용대출을 받든지 뭐 가능하다면, 그래서 최대한 돈을 마련해주고 가압류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혼 사건이 좀 감정이 안 좋은 상황으로 좀 흘러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줄 수 없어, 네가 가압류 해제 안 하면 나는 이걸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반드시 전세를 놓는 방법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일단은 싫은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서 하기 싫고 내가 여윳돈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 케이스에서는요, 아파트가 이제 인천의 한 아파트였었는데, 인천 지역에서는 꽤나 이제 금액이 좀 되는 아파트였고, 이제 그거를 가압류를 해놨었는데, 이제 상대방이 절대로 이제 재산분할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거죠. 판결이 다 확정이 됐는데도. 심지어 이건요, 여러분, 대법원까지 갔어요. 왜냐면 그분이 자기는 재산분할금이고 뭐고 일단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 이제 상대방이 계속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1심에서 우리가 재산분할금, 이혼한다, 위자료, 그리고 양육자 우리로 결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쫘르르륵 다 결정이 됐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그래서 2심도 진행했고 2심도 사실은 뭐 큰 변화가 없었죠. 1심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랬는데 또 이분이 항소를 하더니 또 상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법원에서 여러분 당연히 심리불속행 기각이죠. 이런 거는 대법원 문턱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혼을 했고 이러니까 상대방도 좀 감정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할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값 나가는 아파트를 저희가 본압류로 넘겼거든요. 본압류로 넘기고 그 가압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넘기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부랴부랴 이제 돈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집행이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이게 너무 예상이 되는 절차고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이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 전에 돈을 줘야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대방 분들께서 그래 어디 해봐라 뭐 시간이나 끌어보자 혹시 뭐 해본다고 뭐 잘 되겠냐 뭐 약간 이런 식의 반응도 있으시더라고요. 놀랍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강제 경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낙찰자들이 몰려들 거예요. 아마 그 아파트는 인천에서 좀 인기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내 재산이 유찰돼서 만약에 이제 그 경락 대금 자체가 시세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면 내 부인한테 재산 분할금을 주고 거기서 내 부인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이걸 팔아버리는 것보다 너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경매를 취하해달라 이러면서 돈을 마련해 오게 됩니다. 사실 그 케이스는 저희도 정말 안타까웠던 게 우리 의뢰인도 좀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금액을 또 뭐 전액을 한꺼번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분을 주고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뭐 많이 줬다 전액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단 취하를 해줘 약간 이런 식이라든지. 근데 여러분 강제경매 들어간 이상 당연히 이제 전액 받지 않으면 전액을 변제받지 않으면 저희는 취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그거는 나머지 금액 때문에 또 경매를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받아내고 소송 비용 같은 것도 받아내고 왜냐면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은.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소송 비용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혼 사건은 누군가가 100% 책임지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깔끔하게 승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당연히 항소가 필요한 경우도 어쩌다 있긴 있겠지만 그리고 이혼 사건은 1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이 투입이 되고 상대방 변호사와 뭐 양측 변호사의 시간이 투입이 되고 재판부의 시간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1심은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뭐 소송 비용이랑 그 재산분할금 위자료까지 겨우겨우 이렇게 받아내게 된 케이스. 근데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만약에 이 가압류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협조를 안 하는 이제 상대방들 때문에 결국에는 강제 경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가압류 자체를 안 했다, 보전 처분을 소홀히 했다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보전 처분 된 경우에 나중에 결국에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과정.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사실 경매를 시작하니까 상대방이 바로 이제 취하를 요청하면서 돈을 주면서 자기의 재산적 손해가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했던 사건이지만 결국에는 뭐 경매를 끝까지 진행하게 되면 낙찰자로부터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면서 끝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그 판결 이후의 절차, 판결 이후에 내가 돈을 실제로 지급받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